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7일 밤 11시입니다. 또다시 이재명 의원의 정치적 미래가 판사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고한 대로 이재명 의원은 검찰에 출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9월 9일로 다가왔기 때문에 내일 이재명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선고를 확정받으면은 피선거권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국회의원직도 사퇴해야 된다는 유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죠. 벌금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 여기에 따라서 한국의 정치 상황이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내일 기소할 내용은 뭐 이런 겁니다. 이미 다 알려졌지만은 백현동 개발의 의혹의 핵심인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부의 압력 때문이냐 아니면은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씨의 결정 때문이냐 하는 데 대해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씨는 지난 대선 기간 중에 국토부의 압력 때문에 할 수 없이 용도 변경 상향 조정했다. 준주거지역으로 높여줘 가지고 용적률을 크게 확대해 가지고 민간인들이 수천억 원의 폭리를 보도록 했다는 것을 말하자면 부정하면서 국토부에 책임을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게 거짓말, 즉 허위사실 유포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자신은 성남시장 재직 때 그를 몰랐다라고 말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같이 해외여행을 한 사진이 공개되는 등 이 또한 허위사실 유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점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때 언론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경기도 공무원 A 팀장의 경기도청 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런 허위사실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대표와 김문기 전 처장이 함께 호주, 뉴질랜드로 출장을 간 사진이 이미 공개된 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12월의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법률상 어떻게 되느냐?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때입니다. 여기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한 기사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인데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 선관위의 유권 해석은 의원직 상실로 이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직 상실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 선거에서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선거 무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당해 선거를 하면 지난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런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지난 대선과 관련된 이 대표의 유죄, 100만 원 이상 유죄가 선고될 경우에 의원직
퇴직 규정이라는 게 국회법에 있다는 사실이 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 여부가 당시 쟁점이 되는데 국회법 136조 2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는 퇴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은 피선거권이 몇 년 동안 없게 됩니다. 그래 되면은 대선과 무관한 국회의원직에서도 퇴직해야 된다는 내용이 국회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선관위에 문의를 한 결과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상실되면 국회법에 따라 퇴직 대상이 된다고 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총선에 낙선했다가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는데 그 총선 중에 있었던 선거범죄로 피선거권이 상실된 경우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지만은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유권 해석을 내린 사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국회법에 따라 퇴직 사유에 해당해서 의원직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당선된 선거의 당선 무효형 확정과 과정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번 경우처럼 대선에서 낙선하고 총선에서 당선된 경우 대선에서의 허위사실 공포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지만은 선관위의 판단으로는 국회법의 규정이 너무나 명백하다 이렇게 된 거죠. 공직선거법 266조는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단임 등의 제한이란 조항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된 경우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며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 퇴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또한 이재명 대표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면 물론이고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판사 마음입니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냐 아니면 1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살려주느냐. 2018년에는 대법원이 비슷한 경우 즉 경기도지사 선거 때 형의 강제 입원과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가 거짓말을 한 건 확실한데 요 정도는 유죄로 볼 수 없다 해 가지고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해 가지고 결국 무죄가 확정되도록 했습니다. 이게 참 논란이 된 재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출마를 했는데 이번 사안이 벌금 100만 원이냐 아니면 90만 원이냐 200만 원이냐에 따라서 한국의 정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정권의 향배 또는 역사의 진로가 판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떻게 보면 좀 후진국적인 정치 행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앞으로 정치판은 수사 재판이 중심에 놓여 가지고 각박하게 흘러갈 겁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쓸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수사가 이 정도가 아니죠. 뭐 그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것, 경찰이 수사하는 것 나누면은 경찰은 대장동,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포 혐의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또 대장동 사업의 수천억대 초과 이익 환수 포기가 배임 혐의냐 아니냐의 수사, 쌍방울 그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또 경찰은 백현동 사업 용도 변경으로 개발 특혜를 준 의혹, 성남시장 재직 중 기업에서 성남FC가 후원금을 받고 특혜를 준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대선 캠프 사용 의혹 등등이 있습니다.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수사 협조 거부를 선언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지는 방향으로 탈출구를 모색하게 되면은 정치판이 아니라 이거는 수사 그리고 재판 그에 따른 선동으로 이게 국정이 제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대통령 중심제가 장점은 하나 있습니다. 반역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5년간의 직무가 임기가 보장됩니다. 다만 여기 단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탄핵당할 수가 있습니다. 탄핵당하려면은 국민의힘이 분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사태가 국민의힘 분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전 분열이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국민의힘의 자정 능력이 바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